반갑습니다. 이티스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천재 리스닝 파트를 담당하게 된 이승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준비해 보았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께서 토익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가 토익 공부라는 걸 할 때는 좋은 교재를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올바른 학습법 혹은 문제풀이법을 알려주는 강사를 만나야 되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교재는 정말 잘 고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교재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말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하게도 그대로 ETS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 실어 놓았습니다. 시중에는요, 실제 토익 시험보다 조금 어렵기도 혹은 약간 쉽기도 혹은 내용이 조금 다른 그런 교재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요, 그대로 가져왔다는 게 되게 포인트고요. 게다가 이 내용에서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예상하는 문제도 3세트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딱 시험에 맞는 문제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효율성을 엄청 얻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정기시험의 성우 음성.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듣던 그런 성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듣게 되면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뭔가 낯설고 생소하고 우리말을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목소리를 시험장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리딩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리스닝 경우는 정말 그 familiar, 익숙한 내용의 그런 컨텐츠와 또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티스가 제공하는 표준 점수 환산표라고 써 있는데요. 네, 여러분. 여러분께서 내가 이 정도 틀리면 혹은 이 정도 맞으면 몇 점이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환산표를 통해서 내가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틀리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 약점을 보완해야 되는지까지 다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저희의 제일 큰 자랑거리라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토익이라는 게 뭔지 우리 또 정리 한번 해보고 시작하자고요. 자, 토익은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의 약자죠. 그래서 토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토익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의사소통을 위한 그런 영어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생활을 할 때 나 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편한 그 수준, 그것을 가늠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토익은요, 굉장히 세련된 시험이고요. 고급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저는 충분히 아주 괜찮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의 구성은요. listening과 reading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listening은 4개 파트, reading은 3개 파트이고요. 자, 시험은 2시간 총 200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각 파트마다 내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한 파트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여러분이 순환하면서 공부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게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자, 이거는 우리 수업 때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익의 경향을 제가 파트별로 살짝 listening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part 1입니다. Part 1은 photographs, 사진 묘사라고 해서요. 6개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1, 2번은 거의 1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인 등장 사진이 일단 거의 33%가 되죠. 3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2인 등장 사진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2명이나 여러 명이 나오긴 하지만 사람과 사물이 혼재하면서 각도가 사람 입장이냐 사물 입장이냐 이렇게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A, B, C, D 주어가 모두 다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어부터 문장을 통째로 다 잘 들어야 되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고요. 5번과 6번에 거의 해당되는 유형은 사진에서 사물과 풍경입니다. 실내, 실외에 사물만 있어서 사물의 위치 이런 묘사가 가능해야 되고요. 풍경, 배경
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scenery 이런 걸 좀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파트 1에서는요. 어휘, 그리고 문장의 시제, 진행인지 완료인지, 그리고 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태라고 하는 것은 aspect, 주어가 움직이는 건지 주어가 받는 건지 그 면모에 따라 문장을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구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문장의 구조는 뭐다? 시제나 태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문장을 통으로 들을 수 있는 listening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많이 읽어서 소리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파트 1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골고루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능동입니다. 자, 그렇지만 늘 수동의 각도도 많이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시고요. 자, 파트 1에서 이런 형태 우리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파트 1의 문장 구조가 잘 돼야 파트 2도 됩니다. 즉, 각 파트는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연결해서 학습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파트 2는 의문사,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일반 의문문에 일단 question과 response 대응입니다. 질문이죠. 자, 이렇게 의문사로 구성된 총 6개의 의문사에서 위치까지 더해지고요. 거의 반이 조금 안 돼요. 의문사마다 거의 하나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질문의 형태는 다 비슷한데 답변이 하나는 쉽고 하나는 굉장히 다양성 있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많이 난이도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했니? 안 했니? 하니? 안 하니? 할 거니? 안 할 거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냐, 간접이냐, 부정이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긴 하지만 모두 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한두 개가 추가가 되고요. 제안 요청은 뭐뭐 하실래요? 제가 해드릴까요? 저 이거 해도 될까요? 약간 이런 미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딱 틀이 있어서 어렵잖아요. 자, 비의문사에서는 중요한 거는 사실 확인이다 보니 동사 캐치가 정말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질문은 암기하고 답변은 다양성에 익숙해져야 돼요. 답변으로 난이도가 많이 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평서문이 있는데 이 평서문은 사실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과 의견을 전달하는 거에 대한 맞는 리스폰스를 찾으려면 사실은 이건 좀 여러분께서 듣기 능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비법이 당연히 있죠. 그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파트 3로 가볼게요. 자, 파트 3는 대화잖아요. 그래서 대화에다가 문제가 총 3개가 들어가고요. 그 3문제에서의 기본적인 거는 전반적인 general, 구체적인 specific, 그리고 future, 미래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다 추가로 시각 자료나 아니면 의도 파악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5개 정도의 유형으로 우리가 문제 유형을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2인 대화가 대부분인데 3인도 나옵니다. 그래서 the women, the men 이렇게 질문에서 이미 보여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 정보 문제가 역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Part 3의 이 short conversation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가지고 13개라는 대화문을 쭉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요구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잠시라도 놓치면 와자자자 세 문제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리드미컬하게 문제를 읽고 대화를 듣는 그 페이스 조절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방법 역시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누자고요. 자, Part 3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유형별로 가는 게 1번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문제 유형.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의
상황별로 우리가 접근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음이 급해서 글씨가 조금 엉망인데요. 자, 문제 유형 보시면 요렇게가 전반적인 거야. 하나만 딱 듣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초반의 답이 나옵니다. 주제, 누가, 어디서. 자, 그 다음 사실은 이렇게 뭔가 문제점, 염려사항, 뭐 아니면 problem 같은 거죠. 그리고 특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중반부에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 미래적인 거 있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엮어주세요. 얘가 후반에서 앞으로 뭐 할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거는 초반에 전반적인 거, 중반에 세부적인 거, 후반에 미래적인 거. 그리고 추가로 시각정보, 의도파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5개가 한눈에 보이시나요? 자, 모두 거의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퍼센테이지적인 것보다는 크게 5개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수업 시간에 또 계속 연습할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파트 4 설명할게요. 보세요. 파트 4는 보시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담화의 유형이에요. 자, 문제의 종류는 아까 했던 파트들이랑 똑같아요. 따라서 이제는 담화의 유형을 보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2개입니다. 그래서 회의 관련 공지, 사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policy 같은 규정, 규율 이런 거 설명하고요. 뭔가 바뀐 내용을 알려주는 거고요.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디테일해서 내용을 좀 잡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배경 지식이 요구됩니다. 자, 그리고 전화 메시지는 전화건, 용건, 그쵸?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러한 턱이 나옵니다. 턱, 말이죠, 말. 그래서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연설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안내방송은 퍼블릭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attention 하면서 어렵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뻔하고요. 그리고 관광견학 이것도 다 쉽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공략하시면 나머지는 금방 되고요. 방송은 좀 뉴스 같은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역시 정보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나마 난이도를 따지면 이렇게 별을 3개를 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금방 정리됩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 담화문의 종류별로 글의 흐름이 정해져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네. 자, 여러분 문제 유형은 제가 아까 파트에서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맥락이라 넘어가 볼게요. 됐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다 모두 해보았는데요. 천재 공부할 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제 강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 출제 우선 순위별로 문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공략해야 될 그 순서대로 하고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응용이 될 것이니 이렇게 준비하십시오까지 당연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강의가 당연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미리 문제를 다 풀고 틀린 거는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은요 반드시 예습이 무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않아야 될 것들 이런 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을 많이 그냥 버릴 수가 있죠. 듣는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고 들으며 확인하고 리뷰하는 거죠. 자, 제 수업에선 여러분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아주 빠르게 그 포인트를 노트 필기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형은 당연히 갑니다. 실전 문제이지만요. 기본 유형, 실전 문제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한 유형을 다 골라서 10세트를 보다 보면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무조건 답은 잘 맞춰야 되잖아요. 점수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나오는 팁들은 무조건입니다. 그냥 실력을 기르세요가 아니죠. 시험이잖아요. 실력과 요령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팁들로 꽉꽉 들이쳐서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제일 중요한 말은 동기입니다. 자, 무언가를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당연히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재밌어야 됩니다. 무조건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야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습을 좀 즐길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재미가 있으려면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성적 올리고 재밌어서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인드가 없이는 리스닝은 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걱정거리가 많으면 귀는 막힙니다. 머리도 뭔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수업에서 잘 따라만 와주신다면 되게 재밌게 자신감 있게 수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천재 강의 같이 가볼 건데요. 많이 읽고 우리 영어 즐길 수 있는 그 시간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